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장은 휴장이고요. 지난주 미국 시장 개장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퍼스트 리퍼블릭이 또다시 약 40%에서 50% 정도 폭락을 했죠.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우와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 뭐 실적이 좋아서 그랬다 그러는데 글쎄요, 실적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한 이유는 사실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근원 CPI, 그러니까 PC 그러니까 3월 근원 PC 개인 소비 지수 가격 지수가요 4.6%.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6%가 증가한 건데요. 예상치가 4.5였고요. 그러니까 약간 늘은 거죠. 그 다음에 전월 대비로는 4.7, 전월이 4.7이었거든요. 그보다는 0.1이 줄어든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미국 시장을 끌어올린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어쨌든 근원 PC 가격 지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빠르게 약화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실적에 의해서 미국 시장이 상승했다 그래서 아무리 뉴욕 봐도 실적이 별로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거꾸로 4%가 하락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고 말하기 어렵죠, 그렇죠?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못하고 4% 빠졌어요. 그래서 이유는 클라우드 웹 서비스 매출 증가율이 16%가 됐는데 지난 분기 때 20%에서 하락한 점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면서 약 4% 정도 하락했다라는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텔이 분기 최악 순수시를 냈는데요, 4%가 올랐어요. 요건 또 이제 이건 실적으로 올랐다고 보기 어렵죠, 그렇죠? 업황이 바닥쳤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4%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분기 최악 순수실에서는 4% 오르고 실적이 웃들어오는 기업에서는 4% 하락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됐고요. 퍼스트 리퍼블릭이 아까 제가 40%가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목요일날 50% 하락했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개입 가능성이 시장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뭐 인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기업들에서 인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인수가 될지를 한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인수돼도 금융권 위기가 여전히 수면 밑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수면 밑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자꾸 덮는 식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있지만 문제가 시장에 불거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나스닥이 0.69%, 다우가 0.8% 상승하고 마감을 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일봉은 이제 양봉을 세워줬고요. 월봉도 양봉이 돼버리고 끝났습니다. 뭐 큰 양봉은 아니지만 이달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도 지금 올라와서 끝났죠, 그렇죠? 이렇게 이틀 연속 올라와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고점 부분에 갖다 놓고 끝나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요때 무너져 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걸 다 극복해내는 지금 미국 시장의 모습인데요. 사실 금요일날 상승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죠. 실적에 의해서 상승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실적이 뭐 쓸만한 게 별로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왜 상승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게 이제 오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국내장은 오늘 근로자의 날로 휴장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 뭐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원달러가 1,400원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환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주말에 한일 통화 스와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한일 통화. 근데 그러니까 엔화죠, 엔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 회담하는 과정 속에서 뭐 경제 부분에서 한일 통화 사업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옛날에 한일 통화 사업 했죠. 근데 옛날에 통화 사업 했을 때는 한미 통화 사업이 진행된 상태에서 한일이 같이 됐어요. 한일만 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엔화만 가지고 와서 환율 방어가 될지는 봐야 되겠죠. 뭐
심리적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뭐 논의는 안 했지만 그 가능성이 지금 시장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또 하나는 그 시장에서는 좀 1,400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다. 작년에 1,444원이 꼭지점인데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이유를 들어오는 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경상적자하고 한미금리차. 제가 이제 한미금리차가 지금 1.75%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가스럽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선진국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미국이 보다 선진국인데 오히려 다 금리가 낮으면 당연히 투자하고 싶은 어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1.75%의 차익을 이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 이게 뭐 작은 돈은 의미가 없지만 큰 돈은 의미가 있죠. 큰 돈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은 뭐 작은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큰 돈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한미 금리차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있죠. 특히 5월 달에 미국이 2일, 3일 날 FMC에 있죠. 여기서 0.25가 오르면 이제 또 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국내 시장이 좀 우려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할 수도 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경상적자가 4월 20일, 그러니까 오늘이 5월 1일이니까요. 벌써 열흘 전 기점으로 벌써 올해만 265억 불 정도가 적자가 났대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환율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미국에서 통화 수합은 안 됐죠. 그렇죠? 그 뭐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되면 얼마 전에 외환 수합이라 그래서 이 연기금이나 하고 진행했었고 가스공과 진행하려다 실패했고요. 지금 현재 그 상태예요. 그래서 이 경상적자가 커지고 한미금리가 큰 게 원달러 1,400원을 넘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한일 통화 수업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쉽지만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환율을 잠깐 보면 역외환율에서는 1,338원에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장보다도 1원 정도 더 높게 끝나서 마감한 모습인데요. 일단은 중요 저항대를 다 돌파한 상태예요. 아시겠지만 여기가 내려온 게 이제 그 외환 수합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연기금 했던 거고 두 번째 연기금은 또 한 350%는 여기였는데 이제 이게 반영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충격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원화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태가 에 놓여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승을 무시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 환율의 어떤 모습을 계속 봐야 되겠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G인가 하한가 사태로 신용공여 20조 하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신용공여가 20조를 넘겼다 그랬거든요. 20조를 넘겼어요. 그래서 이 20조가 넘겼다가 지금 그 SG 하한가 상태로 해서 이제 8개 종목이 3일 연속으로 하한가 오면서 그 아마 반대 매매가 나온 것 같아요. 반대 매매하고 20조가 하회했지만 이게 믿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거 가지고. 근데 이제 이 차익 결제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 신용공여가 지금 최고치를 여전히 20조 하를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좀 믿기가 어려운 거죠.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이 주가가 뭐 롱으로 해서 대상승장으로 크게 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여전히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한 어떤 문제, 그 다음에 금융권 문제가 여전히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다면 지금은 약간 부담스러운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장이 열렸었기 때문에 아침 시황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오늘 밤에 시장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특히 FMC를 내일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 어떤 식의 모습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